앞으로 중요 문화재에 대한 개보수 참여 인력 명단과 설계 도면, 공사 내역 등을 공개하는 문화재 수리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문화재청의 강경환 문화재보존국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숭례문 부실 복구 사태로 불거진 수리 제도의 문제점 심각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숭례문 부실 복구와 관련해서 단청 방락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계기로 저희가 수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저희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수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예. 그동안의 어떤 그 전통 수리 재료나 기술에 대한 그 보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숭례문을 복구할 때 전통 방식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옛날 조선 시대처럼 모든 것들을 그렇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뭐 운반이라든지 들어올리는 부분이나 이런 어떤 현대적 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현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전통 안료라든지 전통 철물, 전통 기와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통 방식을 적용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근데 다만 저희가 좀 간과했던 부분들은 예. 그동안 있던 전통 방식에 대해서 현대화라든지 산업화 또 편리성 때문에 있던 전통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사실 어떤 그런 적용들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 많이 산일되고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전통 방식을 어떻게 복원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어떤 수리 기술자, 기능자 이런 전문 인력들을 제대로 선발하고 또 공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과 어떤 그 교육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적격자가 선발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공사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예. 두 번째는 그 어떤 학교와 또 공사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서 충분히 인력들이 교육되고 선발돼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 기술 또는 공사 현장의 어떤 품질이 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 공사의 어떤 역사성 또 특수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정 제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일반 건축 공사와 동일한 어떤 제도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품질 높이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이제 입찰 제도 같은 경우도 예. 일반 건축 공사에 적용되는 것들을 적용하다 보니 예. 어떤 저가 낙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돼서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기술력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는 점이 있었고요. 예. 또한 문화재 수리 공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고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일찍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들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감리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한적 감리 이런 부분들이 예. 좀 문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러니까 부실이라든지 비정상적 관행, 그래서 뭐 자격증 불법 대여라든지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또 문화재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문가 중심의 어떤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네. 어떤 국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가 좀 제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네. 전반적인 수리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번 네. 일을 계기로 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문화재 수리혁신 대책 자세한 내용 설명들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어떤 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좀 수리 기술자, 또 기능자, 협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관련 학계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리 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이 개선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내용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수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관행을 좀 건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네, 마련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불법 대여라든지 부실 시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마련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전문 인력을 제대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험과 교육 제도를 개선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재료나 기법이 예. 제대로 계승이나 복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한 연구를 확충하고 예. 또 산학 연계를 해서 제대로 재료와 물건들이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공개적으로 좀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예.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 관련되는 정보나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이나 관련 정보를 통해서 공개해서 좀 더 투명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료도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인력도 잘 양성돼야 되고, 기술도 뛰어나야 되고, 검증도 잘 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다 이렇게 네. 잘 이루어지면 네. 품질이 높아질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사를 하는 것은 수리 기술자와 그렇죠. 기능자와 수리 업체입니다. 그렇죠. 이, 예. 이 전문가들이 음.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이나 이런 능력들이 향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수한 기능자와 기능 인력들이 제대로 된 공사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수 기술자, 기능자가 우대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또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 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이 함께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입찰제도 개선이라든지 예, 예. 또 감리를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경력 공무원들을 제대로 배치할 수 있는 경력 관리제가 제대로 정착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맞물린다면 앞으로 수리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문제점에서도 나왔지만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죠. 그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다든지 우수 인력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일이 네.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자격증 불법 대여라든지 현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네네. 문제점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이제 지적이 네.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현장의 어떤 수리 공사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시적인 시스템을 좀 갖출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 또 불법 대여나 자격증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요. 예. 그리고 현재 그 불법 대여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시스템도 제가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격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시적으로 그렇게 인터넷이나 또 관련되는 지자체 또 문화재청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췄고요. 또 불법 대여했을 경우에 그동안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대여를 3번 했을 경우에 그동안 이제 취소가 됐었습니다만 네네. 앞으로는 2번만 이제 자격 대여를 했을 경우도 취소할 수 있도록 상당히 그 자격 대여에 대한 어떤 처벌을 강화했고요. 그동안의 취소나 어떤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자격 정지 아니면 자격 취소 2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경미한 어떤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미약했기 때문에 작은 부실에 대해서도 벌점제를 도입해서 이런 벌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입찰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벌점제도 저희가 도입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자나 또 감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지금은 사실 중복해서 감리나 현장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도 좀 축소해서 제대로 이렇게 현장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요. 또한 그 현장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터넷이라든지 관련 자료에 등록을 하도록 해서 누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시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부적격자나 또 그다음 불법 대여자가 그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감리도 대폭 강화한다고 네. 들었는데요. 예. 이 문화재 감리는 또 특정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만큼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감리가 상당히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수리 공사가 설계된 대로 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는 것이 이제 감리인데요. 네. 현재 문화재 수리 공사는 어떤 문화재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이 사실 액수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이하의 작은 규모의 공사가 한 85%를 차지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상의 감리 대상은 당해 문화재 수리 공사는 5억 원 이상, 예. 네. 또 문화재 주변의 어떤 수리 공사 같은 경우는 7억 원 이상만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 중요한 문화재, 예를 들면 뭐 석굴암이라든지 또 뭐 저기 통영세변관 같은 이런 국보 같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작은 경우 같으면은 사실 감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문제점이 사실 예, 예.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작은 경우에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개선을 해서 감리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당해문화재 같은 경우는 5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그다음에 그 주변 수리공사 같은 경우는 7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감리 대상을 대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 규모로 보면 한 24% 정도만 감리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한 80%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문화재가 감리 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돼서 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문화재 수리업 등록 요건이 좀 더 현실적으로 예. 조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동안 문화재 수리 그 업체가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수리 기술자가 4명, 그다음에 수리 기능자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네. 실질적으로 수리 업체가 상당히 영세해서 어떤 의무 보유 요건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한 그 기준 중에 이제 단청 기술자를 반드시 수리 기술자 1명 중에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단청 공사가 전체적으로 뭐 1년에 공사 액수를 따진다면 한 50억 내외라서 예. 전체 수리 업체가 한 400여 개가 넘는데요. 이 업체들이 모두 단청 기술자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적으로 자격대회에서 그러겠네요. 의무적으로 채우는 이런 부분의 네네.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 조정을 해서 수리 기술자는 4명에서 2명, 또 기능자는 6명에서 3명으로 하는 대신 물론 또 공사 수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는 기술자나 기능자를 추가로 채용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자나 기능자가 축소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감리를 앞으로 확대를 하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또 감리의 어떤 자본금 기준도 저희가 좀 축소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축소하면은 감리업체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보수 기술자들이 감리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감리업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수요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기능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문화재 수리업이라고 해서 기능자 중심의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면은 이런 어떤 줄어드는 기능자들이 전문 문화재 수리 업계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참에 기술자 기능자의 경력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분들의 그 경력을 어떤 기준을 할지 참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 사실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이 경력 이런 것들 사실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국보나 보물을 이제 수리하는 경우라든지 또 일반 뭐 사찰의 요사체 같은 작은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사실 동등한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사실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 자격증을 딴 사람도 현재 제도에 의하면은 뭐 석굴암이나 뭐 다른 불국사나 중요한 문화재를 바로 사실 수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 수리의 어떤 품질을 높여 나가는데 제약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앞으로는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경력 관리제를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수리 업체에서 근무를 했고 또 어떤 수리 공사를 담당했는지를 경력을 그대로 관리를 해서 일정한 경력 이상인 사람들이 중요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계획은 한 15년 이상 어떤 수리 공사에 참여한 그런 경력자들만이 중요 국보나 보물 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네. 일반 뭐 이렇게 이제 갓 들어온 이런 수리 기술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뭐 수리 공사의 어떤 주변 문화재들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예. 앞으로 수리 공사의 품질 향상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리 예. 제도나 어떤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 수리의 어떤 그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나 또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없습니다. 네. 또 우리가 그 수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전통 건축의 부재나 재료들이 사실 나옵니다. 이런 재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또 보관하고 연구하고 활용하는 기관들이 있으면은 그렇죠. 이 수리 제도의 어떤 그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별도의 어떤 특수한 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수리 기술과 제도, 그다음에 앞으로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연구함으로써 전반적인 수리 제도의 품질을 높여나가는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 아마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리 기술자 자격 시험도 개선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 인력 또 우리 수리 기술자나 기능자가 제대로 선발되고 예. 또 충원이 돼서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동안의 수리 기술자 시험 제도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충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발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시험 과목 같은 경우도 한국사라든지 문화재 보호법 같은 이런 경우들은 사실 암기를 통해서 전략 과목으로 공부만 하면 사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에서 뭐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바로 시험에 합격해서 현장에 들어와서 제대로 수리 기술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런 그 보호법이라든지 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 일정 점수만 되는지 여부에 대한 통과나 뭐 불합격 이것만 판단하도록 하고요. 뭐 전공 과목 예를 들면 한국 건축사라든지 뭐 조경에 관련되는 과목이라든지 예, 이런 예. 전공 과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서 네.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또 면접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저희가 개선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이 실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실무적인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경험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증해서 시험의 어떤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할까 싶습니다. 네. 그 부여에 예. 그 전통 문화재를 그 보수하고 관리하는 뭐 기술자 양성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부여- 시험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고 네, 해서 맞습니다. 부여에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도 시험도 보고 전통 문화 관련해서 기술을 배우려는 분들 꽤 많은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이 기술자 기능자 시험을 그곳에서 이제 네.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거기는 이제 그 연수원이라고 해서 이런 예. 기술자 기능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면담이나 실기 시험이 있으면 참 특혜 시비가 일곤 합니다. 예, 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논란이 네. 됐었는데요.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시험, 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전문 인력들이 충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이라든지 어떤 그 단순히 암기나 이런 걸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현장에 충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 그 전문성, 그다음에 경험, 경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을 충원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그 복원된 숭례문에 그 목재가 갈라지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 수리용 목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문화재를 수리하기 위한 그 목재를 그 수급하는 문제는 예.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제 그 수리용 목재를 조림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조림된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충분히 건조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재 수리에 사용된 나무는 소나무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 소나무를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림을 예.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이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림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기후 변화, 온난화를 통해서 이 소나무의 어떤 조성 환경이 사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 앞으로 필요한 문화재 수리용 목재의 그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좀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문화재 수리용 목재가 필요할지에 대한 어떤 수급 체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문화재에 사용될 수 있는 소나무의 어떤 수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산량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생산된 소나무를 제대로
수급할 수 있는 그 보관 센터, 그다음에 건조나 비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 좀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나요? 기존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만약에 이제 광화문이나 숭례문 같은 경우에 수리할 경우에는 이제 그 수리를 맡게 되는 그 민간 업자가 목재를 조달하는 그런 네.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네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그 이세 신공이라는 아주 유명한 어떤 신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년마다 한 번씩 이 신공을 이제 그 다시 새로 짓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소용되는 나무는 이 편백나무인데요. 예. 별도의 어떤 비림이라 해서 신성림을 조성해서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네. 나무를 수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어떤 중요한 문화재의 수리 공사에는 이런 별도의 어떤 국가 차원의 어떤 목재를 조성하고 공급하고 또 건조해서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네스코의 이제 그 역사적 목조 건축물의 네. 보존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의하면은 그 수리용 부재를 교체를 할 때는 예. 거기에 사용되는 나무와 같은 수종, 그다음에 같은 품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조선 시대에는 사실 대부분의 목재가 소나무였습니다만은 그 고려 시대나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소나무 외에 이제 느티나무 이런 나무도 사실 많이 사용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든지 수덕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일부 목재가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예. 느티나무로 사용된 것들을 나중에 이제 수리하게 될 때면 느티나무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대체 수종에 대한 것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체 수림지를 사실 또 조성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저희가 산림청하고 또 협약을 지금 맺어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협약을 잘 해서 이런 대체 수림지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서 이런 뭐 느티나무 같은 것들도 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도 뭐 많이 하셔야겠고 예. 또 전통기술 소재 은행이 앞으로 잘 활용이 되면 많은 네.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끝으로 이 문화재청의 혁신 대책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실 계획인지 정리해 주시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리 기술 전반적인 혁신 대책을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것을 더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 관련되는 부처 또 이해 관계자 그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계획을 더 구체화하고 또 실행 가능성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청 강경환 문화재 보존국장과 함께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